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세상 너무 빠르게 돌아가죠. 효율성만 막 외치다 보면 뇌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잠시 좀 멈춰서 예술, 이 예술이 우리 뇌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 뇌에 좋은 것은 이 활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제목의 블로그 글이에요. 아, 네네, 봤습니다. 수전 매그세먼과 아이비 로스의 책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 이걸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이 최신 내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이 불안이나 트라우마, 심지어 질병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네.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미술 감상이나 음악 듣기 같은 이런 예술 경험이요. 신경과학적으로다가 뇌 기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경과학적으로요? 네. 신경미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아, 신경미학 처음 들어보네요.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이나 창의적인 경험 이런 걸 마주했을 때 우리 뇌에서 보상 회로가 자극된다거나 보상회로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라 뇌 안에서 진짜로 화학적, 구조적 변화가 네, 맞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환자 있잖아요. 네네. 익숙한 음악을 듣고 기억을 되찾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냥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그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감성 자극 그 이상이죠. 연구에 따르면요. 익숙한 음악은 특히 그 자서전적 기억이랑 관련된 뇌 영역 있잖아요. 네, 뭐 해마 같은 곳이요? 네, 맞아요. 해마나 전두엽 피질 네트워크 이런 영역들을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와, 그래서 알츠하이머 때문에 다른 기억 경로는 좀 손상되었을 수 있어도 음악이랑 깊게 연결된 감정이나 기억 회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걸 통해서 잠시나마 과거 기억이랑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뇌의 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음악이 진짜 기억의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예로 그 화상 환자 통증 감소나 소방관 트라우마 치료에 예술이 쓰인다는 점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활동이 어떻게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통증 감소 같은 경우는요. 예술 활동이 굉장히 강력한 주의 분산 효과를 줘요. 주의 분산이요? 네, 활동에 몰입하다 보면 통증 신호에 대한 뇌의 집중을 다른 감각 경험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아, 통증을 잊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창작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주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그러면 또 엔돌핀 같은 자연 진통 물질 분비가 촉진될 수도 있고요. 아, 엔돌핀. 네. 그리고 트라우마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소방관분들처럼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분들에게는 미술이나 글쓰기 같은 비언어적 표현 활동이 중요해요. 비언어적인 거요? 네.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나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안전하게 탐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거죠. 감정 조절이랑 관련된 뇌 영역인 편도체, 그 과활성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감상하는 건 넘어서 직접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책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언급하던데 혹시 어떤 종류의 예술이 특별히 더 좋다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하는 거랑 감상하는 거의 차이 이런 얘기도 있나요? 감상만으로도 물론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긴 하는데요.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어떤 효과요?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운동 제어 능력, 계획 수립 능력 이런 더 다양한 뇌 영역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아, 훨씬 더 뇌를 많이 쓰는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을
더욱 촉진하는 길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어떤 특정 예술 장르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네. 개인의 선호나 흥미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가장 중요한 건 몰입, 그리고 즐거움인 거죠. 아, 몰입과 즐거움.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든 음악, 춤, 글쓰기 뭐든 간에 어떤 형태든 예술 활동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회복도 돕고 더 나아가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술이 단순히 뭐 취미나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신건강, 웰빙, 이걸 위한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통찰인 거죠. 네. 지친 뇌에 휴식도 주고 활력도 주는 이미 검증된 방법 중 하나로 예술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처럼 예술이 우리 뇌와 몸, 마음에 이렇게나 긍정적인 힘을 미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면요. 혹시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정말 아주 작은 예술 활동 하나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음악 잠깐 집중해서 듣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생각 몇 줄 끄적여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